자, 다음으로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전 의원 김영선 씨가 그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예. 예상하셨습니까? 무죄가 나올 수도 있구나. 네. 요즘에는 뭐 어이없게 많으니까. 무죄 한 방 네. 한 방씩 맞으니까 김건희가 무죄면 명태균도 무죄고 김영선도 무죄고 윤석열도 설마 무죄? 네. 이렇게 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어떻게 재판부가 이렇게 봐주려고 작정을 했느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예. 그 8천만 원을 주고받아서 우리가 그 세비 반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정치 자금이 아닌 급여나 채무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 정말 똑똑한 판사입니다. 어떻게 그걸로. 그러니까 해석을 이게 하는지. 검찰이 이게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를 하고 5년 구형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국회의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는 누구한테 반띵 뜯기 10원 하나 틀리면 안 된다고 명태균이 협박했잖아요. 그래고 와 어떻게 이렇게 국회의원이 세비를 이렇게 뜯겨가면서까지 이렇게 굴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했을까라는 정말 신기한 상황으로 봤는데 명태균 씨 결국에는 모든 것들에서 다 무죄고 그 황금폰 증거인멸. 예 판에서, 그거 은닉한 것만 징역형에다가 그다음에 집행유예 난 거잖아요. 와 그래서 이게 검찰이 사실은 이게 창원지검에서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 또한 윤석열 정부 때 창원지검에서 봐주기 위해서 정말 손만방이 수사를 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비 8천여만 원이 결국에는 이게 채무 변제금으로 판단을 했다. 왜냐면은 김영선 전 의원 캠프에서 명태균이 일을 했기 때문에 예. 그때 너 채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뭐 인건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천의 대가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게 재판부의 판단이고요. 그 공천의 대가라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요. 공천의 대가로 제 세비를 반띵하겠습니다라는 계약서나 문서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그거는 공천의 대가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뭐 김영선이 좀 해주라 그래. 내가 상현이한테 얘기할게라고 했던 윤 전 대통령의 그 통화 있잖아요. 여러 번 압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공천 회의에서 김영선이 여성이고 또 그만큼의 공헌이 있으니까 단독 공천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윤상현이 주장을 하는 회의록이 나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기호 의원이 아니 그래도 여기는 단수 공천하면 안 되고 그러면은 창원시장도 나중에 어렵고 그래서 이거는 경선 붙여야 된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윤상현이 그냥 단수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그게 윤석열, 김건희, 윤상현 그래서 단수 공천 이렇게 된 거라고 너무 정황적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공심위에서 땅땅땅 해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니까 이거는 합헌 이렇게 된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 어떻게 이게 무죄야라고 어안이 벙벙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김건희 씨 무죄에 의해서 명태균 무죄. 그러면 남은 건 오세훈인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무죄 나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도 나옵니다. 심지어 오세훈 시장은 중간에 김한정 씨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 돈 주고서는 한 거기 때문에 내가 한 거야라고 다 뒤집었으면 오세훈은 또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명태균 씨와의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됐을 때는 이것을 유죄 확정할 수 없다라는 재판부의 가정이 깔려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봐서 그래서 사실은 명태균 씨가 그 김영선 말고도 2명의 그런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한테 2억 4천만 원 받은 건 있잖아요. 예. 이것도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무죄의 이유는 지방선거가 아직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10개월 전에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비 후보자로서 출마가 확정된 상황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명태균이 이 사람들한테 공천한다는 뭔가 유력한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권력자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라고 해서 명태균은 참 좋겠습니다. 몇 억을 받아도 그냥 오케이 이렇게 되는 판례가 된 거잖아요.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 거의 멘붕이 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태균이 또 후회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몰라요. 그럴 줄 알았으면 황금폰도 좀 더 받고 황금폰도 괜히 또 그냥 은닉해가지고 그냥 그거는 또 유죄 받았네 하면서 아쉽다. 이럴 수도 있어요. 예. 자, 다음으로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전 의원인 김영선 씨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예상을 못했죠. 근데 지난번 김건희 그 판결에도 예. 이 부분이 무죄가 됐잖아요. 명태균 관련 예. 예, 받은 부분이. 그런데 이게 진짜로 본 명태균 사건에서도 이 부분이 무죄로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논리가 일단은 뭐 많은 논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공천 관련해서 뭐 윤석열이 김영선이 해줘라라고 이제 육성이 만천하에 공개가 됐는데 판결에서는 그게 공관위에 다수결로 결정이 된 거라서 명태균의 힘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무죄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시기에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준석이 쫓겨나던 시기가 그 시기였습니다. 예. 예 아마 그 2022년 5월 뭐 4월 이때부터 이때가 지금 뭐 6.1 보궐선거 공천 작업을 막 김영선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 윤리 징계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서는 뭐 김영선 공천이 확정된 이후에 뭐 당원권 정지가 되면서 이준석이 쫓겨났죠. 그리고 그 직후에 체리따봉 예. 기억하시겠지만 그런 엄청난 그 윤석열의 그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 공관위원장인 윤상현 의원한테 뭐 김영선이 해줘라라고 했는데 공관위에서 민주적으로 다수결로 결정을 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거는 정말 하늘을 뭐 손가락으로 가리려는 뭐 예. 이런 것밖에 안 되죠. 누가 믿겠어요 그걸? 예.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제 돈을 주고받았잖아요. 예. 그게 한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이른바 그 세비 반띵으로 네. 알려져 있는데 이게 지금 법원에서는 정치 자금이 아닌 급여나 채무 관계로 봐서 무죄를 선고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아니 그러면 급여나 채무 관계면 왜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 씨한테 직접 주지 않고 네. 강혜경 씨를 통해서 제3자로 우회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그러니까 되죠. 명태균 씨가 아니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 씨한테 빚을 졌다. 그러면 명태균한테 바로 통장에 꽂아주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엄청 있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뭐 명 씨한테 뭐 빌린 채무 관계로 갚았다. 뭐 8천만 원을. 예.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한 걸 다 받아주면 그 앞으로 모든 정치자금법은 빌린 거 갚았다는 논리로 다 뭐 할 수 있는 거냐. 예. 이거는 정치자금법 자체를 그 뭐 왜곡하거나 와해시키는 뭐 그 정도 재판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예. 공천 개입도 지금 법원은 실제로는 그러니까 공관위가 다수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명태균이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한 건데 자 우리가 알고 있기로 그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윤석열이 명태균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네. 김영선 챙겨주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윤상현한테 윤상현 하겠다라고 녹취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명태균이 어쨌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을 함으로써 윤석열 입장에서는 고마웠을 거고 그것 네. 때문에 이제 전화를 했던 녹취록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천에 개입한 게 아닌가요? 개입한 거죠. 예. 그런데 예. 이거를 다수결을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 그 다수결 현장에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있었죠. 그러면 윤석열이 뒤에서 조정했을 수 있다고 보면 예. 공천에 개입한 거잖아요. 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판결문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뭐 예. 영향을 줬을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네, 그 말도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뭐 굉장히 뭐 그거는 그러고 뭐 예를 들어 공관위원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처럼 혼자 예. 상상의 나래를 편 건데 그런 무적의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공부를 잘한 판사들이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무죄로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든지 논리를 찾아내는 것 같아요. 일반인 사람은 아마 저 같으면 윤석열의 녹취록이 공개됐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유죄네라고 했을 맞아요. 텐데 그 판사는 지금 그 논리를 찾아낸 거잖아요. 예.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다 무죄가 났는데 명태균이 예. 하나 유죄가 난 게 유죄한 게 딱 있죠. 예. 네. 그 증거인멸인데 증거인멸. 예. 이 논리가 뭐냐면 엄청나게 그러니까 보통은 그 실체에 대해서 무죄가 나면은 그걸 뭐 죄도 없는데 뭘 숨긴 게 뭐가 문제냐라고 예. 해서 보통은 그게 뭐 증거인멸도 유죄가 잘 안 나요. 예. 근데 이 경우는 재판부가 봐서 너무 증거를 완벽하게 다 없애버려서 뭐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죄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식의 논리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예. 그 내면에. 그러니까 아니 국민들이 볼 땐 더 황당하죠.
예, 그 죄도 없는데 그럼 숨긴 건 왜 죄지? 그 들여다봤더니 그러니까요. 예. 그게 엄청나게 증거가 될 만한 걸 잘 숨겼기 때문에 무죄다. 아, 이런 더 열받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죄. 그러니까 증거를 숨긴다 하더라도 어차피 무죄인 증거를 숨겼기 때문에 네. 무죄를 때려야 되는데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또 유죄를 때린 거잖아요. 예. 근데 구속은 또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 집행유예를 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증거인멸 교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가볍다고 보고 굉장히 이제 궁색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판결이 흔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예. 저는 잘 모르지만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예. 아니 무죄를 연속 때리고 증거 인멸했다고 유죄를 때리는 건 뭡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숨긴 증거는 무죄 아닙니까? 왜냐하면 무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무죄인 증거를 인멸하면 왜 유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엄청 유죄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예. 증거인멸이 그런데 보통은 이런 게 아주 이례적이지만 보통은 정치나 아니면 지능형 범죄, 사이버 범죄 같은 경우에 너무 잘 뭐 이렇게 포렌직을 못할 정도로 이 경우 다 파쇄했지 않습니까? USB나 뭐 이런 것들을.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이례적인 판결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다 무죄를 법리적으로 때린 걸로도 모자라서 증거도 너무 잘 숨겼다라고 이제 막 사실적으로 확정해주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 재판부가 예를 들면 꼬리를 끄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윤석열, 김건희 뭐 다 받고 명태균, 오세훈까지 다 걸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뭐 왜 그래 뭐 비호를 받았는지 청탁을 받았는지 뭐 이렇게 생각을 않으려면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결과라고 보입니다. 예. 재판부가 그러니까 명태균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 그게 처남에게 휴대전화와 USB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라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날개를 달았잖아요. 그렇죠.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이 아무리 항소를 해도 판을 뒤집을 수 없다. 제가 보기에 이제 명태균 씨는 이제 날개를 달았습니다. 야, 이래서 사실은 종합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예. 예, 이런 사법부를 대상으로 뭐 사실은 증거를 더 찾으면 있지 않겠습니까? 파쇄를 하고 뭐 있어도. 예. 그리고 다른 전자기록도 있을 텐데 그 뭐 USB나 휴대폰만 없앴다고 이게 말이 안 돼. 그리고 법리적으로 이 모든 전 국민이 생생하게 들었어요. 김영선이 해줘라. 예. 예. 그리고 2억 4천을 또 지방의원들 두 명한테 받았죠. 받았죠. 그 무죄 논리도 정말 황당합니다. 예, 명태균이 그 뭐 돈은 받았지만 공천에 뭐 개입할 정도의 뭐 영향력이 없다. 없었다. 예. 그래서 무죄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받으면 되겠네요, 이제. 영향이 없으면. 예, 진짜 화가 다 날 정도로 야, 사법부가 이 정도의 상식을 뭐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재판을 계속 연속으로 하는 거는 뭐 사법부가 예, 스스로를 이렇게 못 믿게 만드는 뭐 그런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여론조사 관련해서 김건희 무죄, 명태균 무죄에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오세훈 서울시장 어떻게 될거 보십니까? 여기도 무죄일 수도 있겠어요. 지금 이런 지금 분위기면.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예. 이 상황에서 오세훈만 유죄인 게 더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오세훈은 예. 돈을 건넸다는 게 있잖아요. 제3자를 통해서. 그렇죠. 그 정치자금법 정도만 또 받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여론조사 조작이라든가 그 김건희도 뭐 52회인가 이렇게 엄청 많이 받았는데도 뭐 명태균이 자발적으로 뭐 한 것뿐이다라고 예. 뭐 자기 김건희만 본 것도 아니고 뭐 여러 사람 봤다 예. 뭐 이런 식의 논리라서 야, 좀 불안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그 대한민국 판사들의 신박한 논리가 궁금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우리 똑똑하신 판사님들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예. 아마 신박한 결과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좀 국민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